저번 강의 시간에는 본문에 어떤 식으로 글을 적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두 번째 파트 2에서는 본문에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조품질이라든지 최상위 노출이 갈리게 됩니다. 다른 블로그 상위 노출 강좌를 듣다 보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높은 해상도를 가진 사진을 사용을 해라고 많이들 해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개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해상도 등급에 따라서 높은 화질의 이미지를 올려주는 것은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모든 이미지들이 그와 같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높은 화질일수록 유사 이미지 부분에서 원본 이미지의 촉도라고 할까요? 촉도 지수가 높이 측정되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것을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미지 카테고리 영역에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달리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검색했을 때 이미지 영역에 이미지를 띄운다는 것은 이미지를 최적화 이미지로 변환시켜 준 다음에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최적화를 해준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미지의 용량을 해상도 깨짐없이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이 말은 곧 네이버가 이미지를 불러올 때 웹페이지 로딩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용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화질이 깨지지 않으면서 화질이나 해상도 이런 품질이 깨지지 않으면서 웹 이미지에 맞게끔 용량과 사이즈가 맞게 세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미지들이 이미지 영역이 안 뜨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그대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사이즈 용량부터 최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 카테고리 영역에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용량들이 작아요. 썸네일을 다운받아서 용량을 체크하지 마시고요. 이미지 카테고리에서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확대 시에는 원본의 용량을 지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원본 이미지의 용량이 최적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용량이 작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높은 해상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최적화 이미지 요소에 맞게끔 최대한 변환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글 SEO에 최적화된 홈페이지에서 에디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변환시켜서 이미지를 최적화시켜 주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네이버나 구글 검색 시에 노출될 수 있는 응답 시간의 요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블로그 영역에서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퀄리티 있는 사진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최적화된 이미지 혹은 퀄리티 있는 사진을 최적화 이미지 요소에 근접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후에 이미지 영역 노출에 상관없이 퀄리티 있는 사진을 올리시면 되는데 이건 뭘 뜻하냐면요. 향후에 최적화된 블로그에서는 최적화된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블로그 지수로부터 이미지 영역에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최적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포토샵을 사용하거나 최적화 이미지를 변환시켜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각각의 공통점은 웹용 이미지로 만들거나 또한 용량을 최적화시켜주는 거예요. 포토샵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포토샵을 통해서 최적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요.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최적화를 체크를 해주시고 품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이미지 픽셀이라든지 해상도가 변경 없이 용량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픽셀 자체가 4032, 268이잖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이 이미지를 최적화를 통하니까 300KB 미만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미지 픽셀이라든지 해상도 변경 없이요. 이미지를 최적화시켜주는 사이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곳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의 중앙을 보시면 사이트 주소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의 경우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장 최적화된 용량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거를 바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2메가의 이미지를 1.4메가로 변환을 시킨 게 보이시죠? 변환이 돼도 확대한 사진의 픽셀과 해상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른쪽처럼 100kb 미만의 이미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옆에 퀄리티 옵션 보이시죠? 이 부분을 설정을 하셔서 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보통 카메라로 찍으면 장당 4, 5메가 정도인데 퀄리티 조율을 하면 100kb 미만으로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용량은 낮아질수록 좋으니까 이미지에 깨짐이 없도록 용량을 최적화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블로그가 최적화 작업이 훌륭하게 된 곳은 해당 포스트 글이 아니라 블로그에 대한 신뢰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미지의 태그라든지 속성, 용량, 화질의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요. 이미지 영역에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최적화되지 않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를 최적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최적화된 이미지는 구글 SEO에서도 중요한데요. 지연 시간이라든지 이미지 퀄리티 등에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블로그 영역도 네이버 외에 구글 검색에서도 이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안 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SEO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실 때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는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처럼 한번 쑥 읽어보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이미지를 사용하시고요. 혹은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만을 올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은 최적화를 시켜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로 웹용 이미지 혹은 300KB 이하 용량으로 맞춰주시고요. 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픽셀이나 DPI 해상도 이런 부분을 변환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최대한의 용량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100kb 미만으로 맞춰주세요. 더욱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미지의 파일명하고 태그에 키워드를 입혀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제목을 자기가 제목에 썼던 그 중심적인 키워드를 사용해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의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요. 제목과 태그, 주제, 설명 이런 값을 기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키워드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해하셨죠? 이미지에 키워드를 입히는 것은 이미지 용량을 최적화시켜주는 것보다는 상위 노출 요소의 우선순위가 좀 낮긴 해요. 하지만 해주는 것은 좋아요. 항상 일일이 제목이나 속성, 태그 수정을 해주시는 게 힘드시다면 이미지 용량 최적화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는 유사 이미지에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유사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요, 상위 노출은 저 물 건너가고 오히려 저품질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글들이 반복해서 사용이 되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저품질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요. 자기가 찍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유사 이미지에 걸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이 비슷한데 해당 글이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유사 이미지로 걸려요. 그리고 자신이 썼던 이미지일 경우에 모르고 또 사용할 경우, 또는 포온 이미지일 경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퍼와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죠. 그리고 유사 이미지는 아닌데 오판으로 인해서 유사 이미지로 잘못 판단되는 경우, 이제 유사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고 확인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사 이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 이미지 카테고리 영역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그 이미지 영역에서 사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하면 관련된 유사 사진이 검출이 됩니다. 만약 유사 사진이 검출이 된다면 그 사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일치하는 걸. 두 번째로는 네이버 스마트 렌즈의 이미지를 통해서 검색하는 겁니다.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에서 네이버 앱을 다운받으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렌즈 클릭을 하시고요. 옵션은 스마트 렌즈에 맞춰주시고 이미지 아이콘 뜨는 거 보이시죠? 이 이미지 경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기가 검색을 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면 요 보시는 화면처럼 해당되는 그 이미지가 관련된 이미지들이 하단에 쫙 나오게 됩니다. 이 유사 이미지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보이시죠? 이런 유사 이미지를 사용한 블로그들은 당연히 상위 노출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반복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그 이미지를 포토샵이나 다른 에디터를 통해서 채색, 명도 혹은 그 이미지 영역 어떤 영역을 잘라내기를 한다든지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을 한다거나 DPI를 변경해 주는 것 혹은 속성을 변환시켜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가급적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사람 얼굴부터 시작해서 텍스트까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상업 이미지나 무료 이미지는 피해서 사용을 하세요. 특히 포온 사진은 사용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쓰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이미지는 이미 유사 이미지입니다. 자신이 사용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채색, 명도, 잘라내기, 이미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소를 체크하셔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명함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명함이나 전화번호나 상호명이나 홈페이지 주소와 같이 꼭 알릴 필요가 있다면
블로그에 글 쓸 여러 개의 이미지들 중에서 대표 이미지만 한 개를 선택해서 오토마크로 표시를 해주세요. 전화번호든지 상호명이든지 홈페이지든. 알겠죠? 이미지는 4장에서 10장 이상이면 됩니다. 이상이 아니죠. 이해하죠? 덕지덕지 너무 많이 올리시는데 그렇다고 사진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적정 이미지 개수는 4장 이상입니다. 10장 미만이고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링크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꼭 링크 사용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요. 만약에 홈페이지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홈페이지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그 홈페이지 이름을 검색을 해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미지에 무슨 홈페이지 이름 딱 그 텍스트를 오토마크 형식으로 기입을 해주시고 그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파트인 본문글의 동영상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동영상을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동영상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인코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